API 조합 패턴, CQRS 패턴입니다. CQRS는 많이 보셨죠? API 조합을 들어 많이 못 보셨나요? 조합은 많이 봤는데 CQRS. 아, 그러신가요? 네. CQRS 옛날에 많이 쓰면서 막 쿼리 오프로딩 이런 거 쓰시면서 CQRS랑 비슷하게 막 쓰시고 하셨잖아요?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래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CQRS에 활용하는 기법을 활용한 게 쿼리 오프로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SA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MSA지만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썼을 때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이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문제. 트랜잭션 관리와 함께라는 말을 제가 적었잖아요. 그러면 트랜잭션 관리에 대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가가 기법이 있죠. 분산 트랜잭션 관리. 물론 알고 있다고 한 건 제 생각이고 뭐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알고 있다면 위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다중 서비스 기반, 서비스가 여러 개로 쪼개지죠. 그 다음에 DB도 개별 이종 DB를 쓰죠. 그러니까 트랜잭션 관리도 어려워지고 종합 쿼리도 어려워집니다. 옛날엔 통합 쿼리라고 해서 조인들을 엄청 많이 쓰죠. 트리거를 쓰기도 하고 함수도 만들어 놓고 스토어드 프로시저 만들어서 데이터도 갱신을 즉시 해놓고 이런 게 있었지만 여기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다중 DB를 위한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것, 분산 데이터 조회를 위한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게 필요하고 그 두 가지가 아까 말했던 트랜잭션 관리를 위한 싹하고 종합 쿼리를 위한 API랑 CQRS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적으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를 활용해서 문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부분 1단락으로 들어가고요. 이름만 바뀌고 배경, 필요성, 문제점 다 사실은 필요성으로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순서만 다르지. 그렇게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서 그때부터 물어보는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두 가지는 같은 패턴으로 API 조합과 CQRS 같은 패턴으로 구성을 해주시고요. 일단 개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개념하고 특징을 가로 보통 묶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기다 유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적어주면 좋겠죠? 얘는 쿼리잖아요? 두 번째는 메커니즘이 들어가면 됩니다. 나이는 보통 이런 경우엔. 구성이라든지 이런 절차나 그림이 들어가도 되고 실제 구성이 들어가도 되고 그 밑에는 쿼리 절차를 적어주면 사실 설명을 깔끔하게 됩니다. 그러면 API랑 두 개를 동일한 패턴으로 적어주면 비교하기도 훨씬 쉽고 눈에도 훨씬 띄겠죠? 그래서 차이점을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두 개를 비스무리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이점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조합계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봐 두시고요. 결국 뭐냐면 A에서 한 거, B에서 한 거, C에서 한 거를 각각 조합해서 어느 한 군데서 이거를 쿼리를 합치는 겁니다. 데이터들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바 같은 거 쓰시는 거 보면 DTO를 각각 해와서 한 DTO에서 그걸 풀어가지고 또 다른 DTO를 만들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한테 리턴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CQRS는 뭐냐면 한 군데서 라이트라는 이 저장소에서 쓰기가 일어났을 때 이벤트 드리븐 방식을 써서 얘가 일어났을 때 쓴 로그라든지 이 기록들을 보통 카프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일반 요즘 많이 씁니다. 대용량이니까. 보내놓고 얘를 있는 컨슈머를 만들어서 컨슈머 측에서 이런 데이터가 생겼을 때는 내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된 쿼리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이 형태에 맞게 얘를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똑같이 쌓아서 조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인을 쓰고. 근데 발전된 형태는 뭐냐면 원소스 테이블에서 필요한 정보를 딱 보내면 프로듀스하면 컨슈머가 받아서 필요한 정보만 읽었다가 얘에 해당하는 동일한 키의 어떤 컬럼에다 값을 집어넣어 놓고 조회할 때는 훨씬 빠르고 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읽는 건 보통 통합뷰처럼 조회하기 편한 형태를 만들어 놓고 원소스는 다른 형태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고 하는 게 쿼리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결제와 구매와 판매가 뭐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었는데 옛날에 한 군데서 조회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자를 넣으면 구매한 것과 판매한 거 한꺼번에 보고 통계를 냈는데 이제는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합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구매할 땐 그 사용자의 구매 내역에 적고 판매는 판매 내역에 적고 이렇게 해서 한 군데서 조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가 MSA가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뷰 전용 DB, 뷰 전용 테이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알면 잘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성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API 조합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조회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하나의 문제 생기면 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리액티브 기법으로 보통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캐시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하고 레디스라든지 이런 거 클라우드가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 CQRS 패턴은
그 이벤트에 대한 원자 처리 보장인데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가 변경돼서 얘를 갖다가 쓸 때 잘못 쓸 수도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카프카 때문에 두 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등성을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보면 이런 타임 레그를 최소화한다거나 버전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또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쓰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내용만 정확히 이 내용 기반을 이해하고 키워드로 쓰셔도 훨씬 차별화가 되겠죠.